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상태 공간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모형을 하나의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화된 모형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모형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인데 일단 쓰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타 t 베타 t라는 놈은 어떻게 생성되냐면 베타 t-1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파라미터도 그냥 모형의 파라미터 그냥 세타로 통칭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노멀에 이게 보면 교과서인 대로 뮤 더하기 g의 베타 t-1 이제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제 베타 t는 뮤 더하기 g의 베타 t-1 더하기 뭐 vt인데 이제 vt가 이제 노멀에 0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 t가 주어지고 나면 yt라는 놈이 어떻게 생성되냐면 외생적인 값 h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t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에 이제 ht 베타 t 이제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ht는 사실은 이거는 여기에 써도 되고 안 써도 이거 써야 되는 경우 안 써도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게 일단은 쓰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베타 t라는 놈이 확률 변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확률 변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형회계에서 xt라는 건 우리가 기본으로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쓰면 안 되고 하지만 ht라는 놈이 확률 변수일 수도 있거든요. 확률 변수인데 실현된 놈, 예를 들어서 yt의 과거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는 얘 yt라는 놈은 우리가 ht의 베타 t 더하기 et인데 이제 et가 이제 노멀에 0 시그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베타 t라는 놈이 전기 베타 t-1에 의존해서 VAR1 형태로 결정이 돼요. 이 베타 t라는 놈은 꼭 1/1이 아닙니다. 얘는 멀티베리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VAR1 프로세스입니다. 반드시 VAR1 프로세스로 표현돼야 돼요. VAR2나 3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타 t가 전기 베타 t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yt라는 놈은 ht 곱하기 베타 t에다가 이제 에러 텀이 더해지는 거죠. et는 에러 텀이 더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 베타 t라는 건 기본적으로 ht가 yt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죠? ht가 yt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게 베타 t고 베타 t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전기에 전기의 ht-1이 yt-1에 얼마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베타 t도 결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베타라는 놈이 전기에 의존해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쭉쭉 정해진 거죠. 그래서 베타 1이 베타 2에 영향을 미치고 베타 2가 베타 3에 영향을 미치고 베타 3가 베타 4에 영향을 미치고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베타 1에 의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y1이 결정되고 베타 2에서 y2가 결정되고 베타 3에서 y3가 결정되는 거예요. 뭐랑 비슷합니까? 마코 스위치 모형과 비슷하죠. 마코 스위치 모형에서는 어떤 게 전기에 의존 결정됩니까? 레짐 ST가 전기에 의존 결정되고 그때마다 이제 베타 ST가 결정되고 베타 ST에 의해서 YT가 결정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또 그런 똑같습니다. 그 모형 구조는. 그래서 베타가 외생적으로 쭉쭉쭉쭉 지가 알아서 그냥 독고대로 나가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날 이제 외생 변수인 HT가 YT 미치 영향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YT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하실 것도 있는데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VT와 ET는 서로 독립입니다. VT와 ET는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이고 또 반드시
노멀을 가정해야 됩니다. 물론 노멀을 가정하지 않는 모형도 있어요. 그런 모형을 이제 추정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노멀리티는 가정돼야 돼요. 가정하지 않고 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교과서적인 수준으로는 이제 추정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VT와 얘는 반드시 독립해야 되고, 또 이 두 개는 반드시 또 노멀을 가정해야 됩니다. 노멀을.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가 콜레이션이 있다는 소리는 VT와 콜레이션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베타2가 결정이 될 때 베타2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베타1에다가 샥을 다는 거죠. 베타2가 결정될 때 미치는 게 이제 V2일 텐데 V2는 Y2에 미치지 않는 소리예요. 즉 베타2에 오는 샥은 Y2에 오는 샥과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돼요.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베타2가 먼저 결정이 되고 또는 베타2가 Y2와 무관하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베타2가 주어지면 Y2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여기 V2와 ET 사이에 커먼 팩터가 없어야 돼요. 동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는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추진이 잘 안 돼요. 물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건 자체하고, 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타2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에만 의존하고 이제 Y2나 Y1에 의존되지 않고 베타2 결정된다 라는 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화된 표현 방식이고요. 이게 가장 일반화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시점이니까 일반화된 형태 중에서도 조금 단순화된 좀 간단한 형태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이해하시면 나머지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일반화된 형태인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은닉 인자 모형 볼까요? 은닉 인자 모형 써보겠습니다. YT는 ST 더하기 이제 그러니까 WT였고 그 다음에 이 XT가 아까 제 XT-1 더하기 VT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T는 이제 V의 오메가 T-1에 더하기 뭐였나요? 입실론 T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나요? YT는 1, 1에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1, 2에 XT 오메가 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T 오메가 T는 1, 0, 0 V에 XT-1 오메가 T-1 더하기 VT에 입실론 T 이렇게 해도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똑같은 모형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제가 여기다가 그냥 ET라 쓰겠습니다. 그냥 ET라 쓰겠어요. 물론 ET는 0이죠. 당연히 ET는 0입니다. 당연히. 그죠? 원래 없는 거 썼으니까. 그렇다면 얘가 뭐에 해당됩니까? 일반 형태에서 얘가 HT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HM자 T가 붙었지만 T가 붙었다 해서 무조건 시간 닦고 변해야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HT에 해당되는 놈이고 얘가 베타 T에 해당되는 놈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ET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ET가 0이라는 소리는 ET가 노멀인데 0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분산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그마가 0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베타 t라고 했잖아요. 얘가 베타 t면 이 식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됩니까? 이게 뭐에 해당됩니까? 얘가 g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베타 t-1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가 vt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노테이션이 약간 헷갈리긴 한데, 그죠? 당연히 이제 뮤는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은닉 인자 모형이 이렇게 일반화된 상태 공간 모형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VT의 분사 공부사 행률이 있겠죠? 예, VT의 분사 공부사 행률은 이제 오메가일 텐데, 이 오메가는 그냥 2x2면 되고, 또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여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는 콜레이션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콜레이션이 없어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ET와 VT 사이 콜레이션이 없으면 되는 거지, VT 안에 있는 값들 사이에는 콜레이션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닉 인장 모형을 방금 이렇게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커먼 팩터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이나믹 커먼 팩터 모형은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y1t, y2t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1 겜마에 베타 t 더하기 e1t, e2t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베타 t는 뮤 더하기 v에 베타 t 마이너스 1 더하기 vt 되는데, 이거 특별히 바꿀 게 없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yt고요. 이제 yt가 벡터가 되는 거죠. 꼭 원바이 원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뭐겠습니까? 얘가 ht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얘도 ht이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고, 베타 t는 그대로 베타 t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et가 되고, 그 다음에 얘의 분사 공분사 행렬인 시그마는 뭐가 돼요? 시그마는 반드시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돼야 돼요. 시그마 1제곱 0 0 시그마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반드시 다이고널이 됩니다. 이 얘와 얘는 반드시 반드시 콜레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E1t는 Y1t 특유의 효과고, E2t는 이제 Y2t에만 있는 이제 특유한 효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바꿀 거 없고, 뮤도 바꿀 거 없고, 그냥 p가 바로 그냥 g에 해당되는 거고, 이 VT의 분산이 바로 이제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와 얘가 이제 뭐 성장률이고, 얘는 실험률일 수도 있고, 또는 Y1t는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 Y2t는 이제 뭐 세계 성장률, 또는 미국의 성장률, 아니 뭐 G7 국가 또는 OECD 국가의 성장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t라는 건 뭐겠습니까? 베타 t라는 거는 우리나라 성장률 중에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부분, 글로벌 경기에서 설명되는 부분이고, 이 E1t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효과인 거죠. 우리나라 경기 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그 세계 경기와 관련된 부분과 세계 경기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쪼개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변동 중에 이 세계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큼 크고, 또 이제 우리나라 특유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산분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이나믹 커먼 팩터 모형도 일반화된 상태 공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방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타임 베리잉 파라미터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베리잉 파라미터 모형은 이제 yt는 xt 베타 t 더하기 et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t는 베타 t 마이너스 1 더하기 v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당연히 일단 이제 파란색으로 할까? 그러면 이제 ht가 바로 그냥 xt가 바로 h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t는 베타 t고, et는 et고, et의 그 시그마 제곱 있겠죠?
그래서 바로 시그마가 바로 이 스몰 시그마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뮤는 제로, g는 1로 고정되는 거겠죠. 충되지 않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이제 얘의 분산이 바로 그냥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설명 변수 하나면 오메가 1/1이고, 설명 변수 두 개라면 이제 오메가는 2/2가 되겠죠. 따라서 이 타임 베링 파라미터 모형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일반화된 상태 공간 모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이 상태 공간 모형 중에 상태 공간 모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첫 번째 식, 베타에 관한 식을 우리가 트랜지션 이퀘이션을 불러요. 트랜지션 이퀘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얘는 우리가 메저먼트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베타가 어떻게 트랜지션 돼 가느냐를 보여주는 식인 거죠. 에러고 형태로. 그 트랜지션이고, 메저먼트 이퀘이션은 뭐냐면 yt를 이 베타 t로 매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et 있죠. 요 et를 우리가 따로 그래서 이제 메저먼트 에러라 그래요. 메저먼트 에러랍니다. 그냥 에러라 부르지 않고 메저먼트 에러라 그래요. 왜냐면 yt에 관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소스가 두 가지거든요. yt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소스는 et도 있고, 베타 t에서 오는 에러 텀 있잖아요. vt에서 이제 yt에 대한 프리디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따로 우리가 메저먼트 에러라고 불러요. 얘를 굳이 메저먼트 에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직관적으로는 yt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측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게 바로 et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나 또는 이제 뭐 직관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데이터를 이제 컬렉팅하거나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름을 메저먼트 에러라고 붙인 겁니다. 편의상.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일반화된 모형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냥 한번 쓰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t 기분 베타 t 마이너스 1에 이제 파라메타, 얘는 이제 노멀의 u 더하기 g의 베타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yt 기분 베타 t, 그 다음에 뭐 ht, 그 다음에 파라메타들 쓰면 노멀의 여기 ht 베타 t,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파라메터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추정해야 될 파라메터는 이제 세타죠. 세타 안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세타 안에는 뮤도 있고 g도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정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마커 스위치 모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커 스위치 모에서도 이게 각 식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추정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뭡니까? 바로 베타 t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t가 1부터 캡티까지 가는 베타 t를 추정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타와 베타 t 추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베이지안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